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차 가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유엔의 적국 조항을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국가라며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더 많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봐요. 중국이 최근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푸층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11월 21일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설명하고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푸층 유엔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의 무력 위협을 가한 첫사례라며 이러한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그 성격과 영향이 악질적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서한은 유엔 총회 공식 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이 적국 조항을 언급하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적국 조항을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유엔 적국 조항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과 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시작이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기에 이런 조항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이러한 적국 조항을 언급하며 유사시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당장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X를 통하여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중국 관영 매체도 전쟁 위험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곤 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시발점을 찾으려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중국에 있어서는 매우 큰 공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 이후 중국은 거센 발언을 쏟아내며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일본도 역시나 중국의 이러한 비난과 공세에 대하여 강대강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장 일본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이런 거센 공세로 인하여 오히려 반중 정서가 더 강화되고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상승세인 모습입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보는 모습이 많지만 민심이 다카이치 총리를 향하고 있다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를 적극 도우려는 모습입니다. 교도통신이 이달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5.5%포인트 오른 69.9%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모습이죠. 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공세 중입니다. 11월 19일 중국 외교 당국은 일본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6월에 재개 결정을 내렸고 11월 5일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발언이 나오고 2주 만에 다시 중지한 것인데요. 중국은 일본에 핀셋 압박을 가하면서 일본을 더더욱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일령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본에 대한 유학, 관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요. 중국 내에서의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상영도 금지했습니다. 일본 관광산업과 유학시장에서 중국은 큰손으로 불립니다. 11월 18일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요. 1월부터 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7.7% 늘어난 3,553만여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국가 중 가장 많이 방문하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은 전년보다 40.7% 증가한 820만여 명이 일본을 방문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6.4% 늘어난 766만여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일본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유학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유학하는 중국인은 총 12만 3,485명입니다. 전체 유학생의 36.7%죠. 하지만 이것도 전부 줄어들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잦다 보니까요. 오히려 많은 일본인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안 오는 것을 반가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이 지금 무비자인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죠. 또한 영화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월 6일 중국에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과 일하는 세포의 상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애니메이션들의 상영을 전격 중단시켰는데요.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영화는 종합적 시장 성과와 우리 관객 정서를 평가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일령이 본격화한 것이죠. 미국과 대만은 넌지시 일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토미 피코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일본 방위에 대한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또 라이칭터 대만 총통은 일본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이 현재 긴장 상태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내놨지만요, 그 이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안보 분야를 포함해 일본이 지역 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과 연대를 하는 나라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연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일본을 겨냥해 만약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걷고 평화발전 약속을 저버리면 전후 국제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내년 1월에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타진했습니다만 중국은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죠. 중국은 격앙된 모습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11월 24일 마카오에서 열리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연기를 했고요. 당장 지금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리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 간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 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결국 대만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개입 발언이 거론되지만 중국의 시각에서는 일본이 대만 유사시 결정적인 후방기지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양안전쟁 시나리오에서도 중국이 일본을 경계하는 이유가 단순한 역사 감정이 아니라 대만 시나리오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역할 때문이라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오키나와, 요나구니, 미야코 같은 일본 최남단 지역에 가장 먼저 전장에 편입됩니다. 미국 항모전단과 해병대 기동부대가 투입되기 전 이 지역이 초기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되고, 이 때문에 중국의 작전 계획은 처음부터 일본 영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놓입니다. 이 지점이 중국이 불편해하는 핵심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중국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미군이 금세 지원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중국 관점에서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48시간 안에 일본과 미국이 개입하는 통로를 최대한 봉쇄해야 하고 가장 먼저 타격해야 할 목표로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들이 거론됩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때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세력 충돌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드러나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충돌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만 전쟁 시나리오의 사전 충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일본이 전쟁 개입의 관문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더 강하게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틀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양국 간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대만을 둘러싼 전략적 구조가 노출된 장면입니다. 또 일본으로서도 대만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국가안보의 지형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중국이 대만을 확보하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출구가 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 오키나와 축을 통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있었지만 대만이 넘어가면 이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중국 해군은 훨씬 자유로운 항로를 갖게 되고 일본 남서제도는 거대한 압박의 벨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나 해상자위대의 작전 반경은 좁아지고 중국의 공세권 안에 깊이 끌려 들어가면서 안보 리스크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경제적 문제가 겹칩니다. 일본 무역의 핵심 동맥은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원유와 LNG, 원자재, 완제품 물류까지 일본 경제가 의존하는 거대한 해상로가 중국의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대만 해협을 자신의 영향권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일본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피할 수 없고 에너지 안전 보장은 사실상 중국의 전략적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으로 밀려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은 대만의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자국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질서를 거세게 뒤흔들고 있고 일본은 그 흐름에 끌려가기보다 어떻게든 저항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대립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